이번 수업에서는 부채와 신용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부채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 이 부채가 뭔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부채, 우리말로 빚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이 부채는 누가 빌리는가에 따라서 가계의 필요에 의해서 빌리는 자금인 가계부채가 있고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기업부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는 빌리는 용도에 따라서 소비자 신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생활자금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먼저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내구 소비재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리는 경우 우리는 소비자 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부동산 대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및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도 하는데 작은 가게나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필요한 생활자금 때문에 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계부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자, 가계부채의 순기능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게 하여 대중 소비 사회를 이끌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나친 부채는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채가 많을 경우 가계 경제의 곤란을 야기하여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의미는 이후 다시 되갚는다는 약속하에 돈이나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보면 채무자가 돈을 되갚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채권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용과 대출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상담이 있고 상담 이후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금이 되게 되고 입금된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 대출에서의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신용이 나쁜 사람은 그것이 어렵다. 신용이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높은 은행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는요, 먼저 신용평점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고객의 신용상태를 점수로 환산해서 대출이나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인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들의 신용평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신용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해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부채를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신용이 하락하고 또는 심할 경우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가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신용거래 보시면은 신용을 통해서 현금 없이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과금을 후불로 납부한다든지 신용카드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만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신용거래를 한 돈은 나중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신용거래 때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선 지나친 신용거래를 할 경우 여러 어려움이 나중에 뒤따릅니다. 그리고 신용거래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라든지 이 소비가 과연 합리적 결정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에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득 범위를 넘어서서 소비할 경우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